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 뉴스를 좀 여러분과 오늘은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한겨레 21과 낙선 인터뷰를 했어요. 낙선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으로 정의당 의원의 이제 속내가 총선 부진, 패배와 부진 그 사이 속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분들이 아직 좀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민심을 못 얻었는지. 여기 보면 이정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진한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엄포를 놓을 때는 저는 두 군데를 믿었어요.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왜냐? 통합당이 설사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정당법상 헌법체계를 위반하는 정당을 선관위가 설마 승인하겠냐 이런 믿음이 있었고, 민주당이 똑같이 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저는요, 그래요. 이정미 의원님 말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순진한 건 죄에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국민 앞에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걸 왜 생각을 못 하셨어요? 미래통합당 이놈들은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입니다. 부정선거도 저지르는 놈들이에요. 순진하게 그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당하시면 어떡해요? 민주당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1안, 2안, 3안을 정의당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셨어야죠. 정의당에는 뭐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 없습니까? 아니 만약에 없었다면 문제 있죠.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 된 게 지금까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민주당이 꼼수 똑같이 써가지고 비례 위성정당 만든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예상하고 대책을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마련을 해놓으셨어야죠. 순진한 건 죄입니다. 제가요,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을 좋아는 하는데 지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무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요. 콘텐츠가 빈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사람은 착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딱 합리적인 300분의 1 국회의원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콘텐츠 딱 거기까지예요. 그분은 나라를 이렇게 통째로 맡기기에는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선수들 눈엔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의당이요, 솔직히 말하면 진보판 안철수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무능력해 보인단 말이죠. 무능력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대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요? 당원들에게는 설득이 되지. 저같이 좀 정치적으로 좀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보 정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정의당을 찍어줘요, 솔직히.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믿음직스러워야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진한 행동을 하시면 어떡해요? 노회찬 의원이 우리가 대중들이 열광한 게 단순히 농담 잘하고 언어 유희가 좋아가지고 좋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촌철살인, 진짜 말 속에 뼈가 들어있어요. 진짜 사람 죽여요, 이 사람은. 응? 뼈 때린다고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정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미 의원님, 왜 노회찬 의원의 그 유산을 이어받질 못하고 계세요? 그 명민하고 영악할 정도로 똑똑한 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정미 의원님도. 저는 이 최강욱 변호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 사실 개인적인 어떤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만나자면 전 좀 싫어요. 그런 사람들. 왜냐? 너무 기가 세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랑 친구할 거 아니잖아요. 정치를 맡기는 거잖아요. 나라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 캐릭터는 저랑 안 맞아도 저는 그런 정치인들을 밀어줍니다. 왜냐? 이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에? 저 미래통합당 정 부정선거도 막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볼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에? 그런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영악하고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에?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정치를 맡겨요. 이제는. 정말 이정미 의원님 제가 좋아하니까요. 이젠 진짜 좀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제발 좀. 에? 이정미 의원이 또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겨레 20일하고. 그 확장성 고민을 했대요. 확장성, 당의 지속 가능성이 확장성에서 나오는데 노회찬 의원이 저한테 준 숙제 같은 게 이제 바로 이 당의 확장성인데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 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알바인권법을 통과시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회찬 의원이 하려고 했던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쟁점화했다라고 한겨레 21과 인터뷰를 했는데 잘했어요. 예. 국회에서 바로 그런 거를 정의당이 잘 해낸 겁니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예요. 그런데 그런 건 민주당이 반대한 법안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예? 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 뭐 이런 거 해결하니까 막 반대했어요? 알바들 인권 탄압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했어요?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함께 그것을 의제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민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판해야죠. 다만 같이 힘을 모아서 따로 또 같이 국회에서 따로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할 건 해야죠. 왜 이번 국회 총선 때 계속 민주당 심판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민주당의 어떤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정의당에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속 그 비례 전략 투표 해주셨던 분들은 정의당에 그죠 선뜻 마음이 안 간 거죠 이번에. 예? 우리 같은 정의당의 친구들을 갑자기 적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정의당의 표를 찍어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선거 전에 저를 지지해주던 뚝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보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과거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겠다는 심리가 주민들의 모든 걸 압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잘 이겨내고 완주한 건 잘한 일이에요. 정의당이 민주당의 보조정당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솔직한 속내군요. 그죠? 예.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에휴, 누가 정의당이 민주당의 보조정당이라 그랬습니까? 예? 따로 또같이 정당이라고요. 따로 또같이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니까요. 누가 정의당을 그렇게 생각해요. 민심 잘 느끼셨네요. 미래통합당 심판해야 된다는 거. 예. 왜 그거는 한 번도 강조를 안 하셨어요. 같이 하시지. 미래통합당을 심판하려면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보 세력 정당도 함께 필요합니다라고 구호를 그렇게 외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얻고, 예? 미래통합당을 심판하려는 세력들의 마음도 얻고. 제가 이 민주당이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 어떤 그 비례위성 정당의 그 어떤 그 협의체 과정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횡포를 부렸을까? 그래서 아마 정의당이 이거 함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그쪽에서 아직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랬을 수 있죠. 예.
민주당이 거대 정당답게 좀 통 큰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상실감은 제가 어쩌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국민한테 설명을 좀 하셨어야죠. 그냥 뭐 이게 원칙, 예? 원칙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원칙이 아닌 걸 몰라요? 열린민주당 그런 식으로 꼼수 정당 만든 것도 원칙이 아닌 국민들이 다 알아요. 150만 국민이 다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뽑아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정의당의 그 정책은 다 옳고 150만 그 국민들의 선택은 다 바보입니까?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하세요, 제발. 예.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래통합당 찍지 말자 뭐 이런 선거운동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러면은 민중당은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 보조정당을 자처한 겁니까? 그럴 리가요. 예. 그냥 민심을 반영한 거잖아요. 왜 정의당은 그런 민심은 왜 읽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정미 의원님 솔직히 그래요. 예? 정의당 분명히 가치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그냥 머물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담아낼 수 없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그 위치에 두 발로 서야 합니다. 우리 두 발로. 남의 다리 빌리지 않고 엄청 큰 과제죠. 라고 이정미 의원님이 이제 한겨레 21과 인터뷰를 했는데 빌려 쓰세요. 괜찮아요. 예. 민주당 다리를 좀 빌려 쓰세요. 아니 뭐 어때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예? 실력을 입증하려면 약간의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혼자서 할 건데. 예. 아이고 참. 이 기사를 쓴 그 한겨레 21의 그 이승준 기자가 정치부 오래 했는데 이 친구가 기본적인 성품이 되게 착해요. 예.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못하고 인품이 참 괜찮은 애입니다. 덕이 많은 애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낙선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도 이정미 의원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전혀 안 던졌네요. 그냥 선거 끝나서 그냥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만 그냥 하고 그냥 말았네요. 이렇게 승준아 이렇게 취재하면 안 돼. 인터뷰는 뼈를 때려야 돼. 뼈를 인터뷰에. 에? 그냥 뭐 위로한답시고 만나면 그럼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술 먹고 헤어지지. 왜 이렇게 한겨레 21 같은 지면을 빌려가지고 그냥 위로하는 얘기만 해주고 서로 그냥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원래 인터뷰라는 건 인터뷰이랑 기분 좋게 헤어져서는 안 돼요. 서로 밀고 당기기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진짜 인터뷰입니다. 승준아 너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랑은. 예? 제가 좀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네요. 예. 자,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계속 정의당 얘기를 하는 건 정의당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당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선거 여러 가지 백서를 만들 텐데 정의당 당원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저같이 정의당을 아끼는 정의당의 친구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볼까요? 선거 패배 이후에 아주 그 보수 세력이 멘붕에 빠진 거를 르포 기사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동아일보가 2020년 4월 25일 날 보수 유권자 집단 화병 호소 2주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 이러면서 보수 참패 그 후 르포 기사 같은 걸 썼어요. 근데 이거 깨소금입니다, 여러분. 니네들은 우울증이지? 야, 우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살맛이 난다. 예, 미래통합당 패배 1등 공신 조중동 고맙다 얘들아. 니들이 계속 좀 정신 좀 못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 그 보수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60대 이상의 인터뷰를 여기서 실었는데 다 막 집단 멘붕에 빠져가지고 TV 뉴스를 끊고 지금 다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뭐 요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네요.
자영업자 고모씨 65세 경기 안양시. 요즘 잠이 통 안 온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꽁보리밥도 못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 세대에는 민주당에 표를 주니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참 그래요. 이분들 생각이 늘 이렇죠. 허리띠 졸라매서 나라 이렇게 붕하게 만들어놨더니 왜 미래통합당을 안 찍어주냐. 아니 왜 이 나라의 부강함의 어떤 성과를 미래통합당으로 늘 연결시켜세요? 예? IMF 어떤 정당 때 왔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 대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때 금융위기 한번 휘청인 거 그것도 어떤 정당일 때 왔죠? 예? 코로나 위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실력 있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보이십니까? 예. 어르신들. 참. 그 동아일보 기사 좀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기 이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모 씨 62세. 무상복지는 국민을 사회주의 체제로 길들이는 것.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등으로 국고를 축내다가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망가질 수 있다. 60세 박모 씨 경북 포항시. 한국은 유럽 국가처럼 복지를 우선하기보다 경제 발전을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더욱 걱정이다. 참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보수 유튜버들이 얼마나 떠들었길래 이 무상복지를 사회주의 뭐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무상복지는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기업들한테 맨날 뭐 이렇게 뭐 법인세 깎아주고 뭐 이런 데에다가 막 세금 쓰고 뭐야 토건 세력들 이상한 공사 막 맨날 막 해가지고 그런 데다 퍼주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에다 쓰자 이런 겁니다. 응? 무상으로 우리가 뭐 공짜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이 뭐 지금 뭐 경제 위기인 게 뭐 복지 뭐 해가지고 경제 위기인 것처럼 자꾸 떠드는데 참 거짓말도 진짜. 아유. 여러분 독일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이 그 대학 등록금 무료 이런 정책 같은 거 언제 했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GDP가 더 낮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970년대인가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 이분 독일이 GDP가 1만 달러인가 아마 그런 정도밖에 안 됐을 때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지금 재정 위기잖아요. 이것도 얘네들이 무슨 뭐 복지 비용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드는데 그리스는요 GDP 비중에서 복지 비용이 20%밖에 안 돼요. 유럽 평균 27%보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 작아요. 그 예전에 2016년에 한겨레에서 최우성 논설위원이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리스는 복지 비용 때문에 재정 위기가 아니라 상류층들이 만성적으로 탈세 자꾸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조세 체계도 부실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터졌다라고 제대로 짚으셨더라고요. 자꾸 그 무슨 뭐 무상복지 사회주의 참 그래요. 그냥 보수 유튜버들 그냥 계속 보세요. 그럼 계속 선거 질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썼어요. 지금도 우리는 북한과 이념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종북 정권인 민주당이 국회까지 장악했으니 큰일이다. 북한에게 먹힐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예전에 어버이연합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그때 어버이연합 최초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탐사 르포 썼던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은근히 많던데. 한겨레 21에 제가 거기 기사 한번 예전에 처음에 썼었어요. 11년 정도 전에 썼었어요. 진짜 어르신들 이런 생각들 하고들 사십니다.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 뭐 대화하면 그건 다 종북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전에 북한 평양 방문해가지고 온갖 김정일이랑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그분도 종북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기라든지 이런 논의는 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그것도 불만인데요. 민주당이 무슨 종북정당이라고. 아이고 진짜. 그래요. 동아일보 보니까 이 보수 어르신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리셨다는데 그래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의 우울함은 우리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란 표현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모든 어르신들이 다 보수도 아니거든요. 그죠? 이분들의 이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참 선거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 4년 동안. 네. 그래요. 국회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우리 또 큰 선거 한번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조중동이 벌써부터 막 법사위에 김남국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기사 쓰고 있는데, 눈 부릅뜨고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뉴스백 브리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뉴스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